대파 대 삼겹살입니다. 네. 이게 왜 VS인지 잘 모르겠네요. 삼겹살엔 파채를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왜인지 좀 보겠습니다. 대파, 일제 샴푸, 위조 표창장, 유세장 흔드는 아이템 공방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열이 됐습니다. 대파, 일제 샴푸, 위조 표창장. 더 있죠, 사실 줄줄줄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세장에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왜? 이게 사실 발단이 됐습니다. 선관위 이런 입장을 나타냈어요. 뭘 밝혔냐?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 가지고 투표소 가도 됩니까? 라는 질의가 들어와서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한텐 사전투표소 밖에 대파를 보관하고 출입하도록 안내하십시오. 라고 공지가 왔습니다. 사례별 안내사항에 여기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항의했죠. 들어보시죠.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국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대통령... 네, 대파는 안 되니까 쪽파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네. 쪽파는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선관위에서 저런 물론 저게 선관위에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지시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거거든요. 네. 사실 누가 뭐 대파 들고 선거장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갖고 들어가겠죠. 지금 대파에 대한 프레임이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침소봉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파 자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그걸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국민도 있지만 네. 그거에 비해서는 대파 프레임으로 갖고 가면서 굉장히 민주당이 재미를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침소봉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것을 몽둥이라고 얘기하는 바늘을 몽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프레임이 딱 쓰여서 어느 정도 선거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어떤 선거에서 일을 또 한 번 더 금지를 하면서 또 이게 더 커진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뭐 만약 유죄 표창장을 들고 간다 네. 법사에서 아니면 뭐 법카를 들고 간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같이 질문 사항이 왔으면 거기서 똑같이 안 된다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파만 관련돼서 딱 집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그 프레임에 뭐 여당 입장에서는 좀 걸렸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것이 자꾸 문제화를 시키면서 뭔가 리마인드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투표에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야당의 대파 프레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선관위가 이런 질문이 있으면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사항인 건데 안내 사항의 하나인 건데 일단 요 사안이 지금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쭉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파 논란이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지지층이 대파, 기올백 모형을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정치적 목적 대파 반입 금지라는 얘기에 사전투표 대파 물결 더 키웠다. 이 얘기에 오히려 대파 물결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볼까요? 대파 모양 팬입니다. 대파 모양 나는 대파 아니에요. 대파 팬이에요. 라는 거죠. 여긴 대파 가방입니다. 네. 대파 모양 가방은 그럼 되는 거냐? 사전투표소 앞에서 찍었어요. 요거는 대파 뜨개질로 짠 대파입니다. 요거 대파 아니야. 대파 인형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서 갖고 가서 오히려 대파 물결을 더 키운 셈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아까 그 선관 입장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조기현 변호사님. 질문이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됩니까? 인데 여기서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라고 질문을 물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상 이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저렇게
소위 말하는 정치적 풍자 정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굳이 선관위가 저렇게 적극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대파 논쟁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875원 대통령 말씀 있으셨을 때 사실은 비판을 하는 여론도 굉장히 강했지만 네. 또 선거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묻히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이수정 후보의 메시지가 또 한 뿌리라는 내용으로 논란을 또 부추겼고요. 이번 역시 어쨌든 이게 선거라는 게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합니다. 이게 대파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사실 유권자들 상호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별개로 하고 유권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정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투표장에 실제 대파 실물을 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저런 방식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지금 2024년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를 굳이 선관위가 논란을 키웠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대파 논란이 가속화되는 게 민주당이나 야권에 있어서는 정권 심판론을 계속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관위에 이런 게 만들어진 상황이 민주당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관위가 긁어부스럼을 시켰다. 그래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한동훈 위원장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파 흔들면서 희화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한 게 있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거 들고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정치를 조롱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원규 의원님. 대파가 되면 일제 샴푸, 뭐 표창,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치를 조롱한다라는 공격의 일차는 이제 야당을 향한 공격이겠지만 그게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표현에 대한 조롱으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선관위가 지금 우스꽝스러운 지금 어떤 유권 해석을 낳았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고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를 빨리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대파라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현존하는 리스크고요. 저 일제 샴푸나 이 위조 표창장 같은 부분, 일제 샴푸는 지금 논쟁 중인 부분, 그리고 위조 표창장은 이미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입장, 대표의 입장에서는 멸문지화를 당했다, 심판을 당할 만큼 당했다라는 상징물인데 그걸로 맞불을 놓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협소하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대파의 논란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대파 논란을 키웠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 충분히 뭐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제 대파의 파동이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든지 진정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파 자체의 어떤 저걸 뭐 일반적으로 대파를 뭐 선거 투표장에 갖고 가는 사람은 거의 민주당 지지자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의도적으로 저 대파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일단 차단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표창장 이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아니 위조 표창장은 전형적인 지금 조국 대표의 어떤 비리와 관련된 실형 징역 2년 된 관련 것이 되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일제 샴푸를 지금 법화와 관련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파와 관련돼서는 범죄 혐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맞불 성격으로 놓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고 잠잠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뭐 정치를 하는 데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는 당연히 뭐 정치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선관위가 대파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게 지금 뭔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국 대표도 또 숟가락을 얹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국, 윤 사전투표한 부산 명지는 대파 재배로 유명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NS에 쓴 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부산 명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파 재배로 유명한 동네다. 여기 명지가 이제 이 사전투표를 한 바로 투표소가 있는 그곳이죠. 여기 대파 재배로 유명한 동네다. 윤 대통령 그거 모르고 명지를 선택했을 건데 나는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를 했다. 대파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주진 위원님,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은 모르지만 나는 부산 사람이라 알거든. 여기 대파가 유명한 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대파를 품은 게 아니라 대권을 품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예전에도 또 부산에서 소주를 이렇게 딱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마음을 또 이렇게 한번 또 국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죠. 네. 대파와 대선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국민들은 좀 1절만 해라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파 다 아시거든요. 어떤 이슈였는지 알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실망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건 이미 다 표심에 반영이 됐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오히려 진짜 중도층의 마음은 이렇게까지 대파를 울거먹는다 이러면은 너무 이건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투표장에서 대파를 들고 가는 모습도 지지층들은 좋아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고민하고 있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파를 들고 온 유권자, 다른 유권자를 봤을 때 과연 내가 저 대파를 보고 내가 민주당을 찍어야지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정말 투표장까지 와서 저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을 더 부추기기 때문에 서로가 자제하는 것이 맞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그 발언에 오히려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은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파 너무 민주당에서 많이 울거먹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준혁 대 대파. 누구 아킬레스건이 더 아플까? 주원규 위원님. 누가 더 아픈 겁니까? 저는 일단 김준혁 그 후보의 막말도 큰 문제라고 봐요. 양우석 후보의 부동산도. 하지만 이 대표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울거먹는 느낌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고물가나 고금리의 그 경제 악화 상황이라는 게 체감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건 울거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불이 짚혀질 수밖에 없는 자동 발생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아킬레스건이 더 아플까라고 판단할 때에는 대파라고밖에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국 대표에 대한 생각은 저는 약간 유주진 의원과 다른 게 저는 조국 대표는 대승적이거나 장기적 정치력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협소한 어떤 총선 정치력은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설적 화법, 대파를 들고 오는 화법이나 표현하는 화법 혹은 은유적 화법, 대파 혁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했던 투표 장소로 나아가는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선명성을 높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국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높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와중에 저희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김영희 씨. 지금 대파 싸졌는데 이건 영향 없습니까? 물어보셨어요. 대파가 그때만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 의원님? 근데 이게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대파라는 게 하나의 큰 추세였고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게 물가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가고 있는 큰 추세에서의 경제 흐름에 그 어떻게 지금 작동될 것인가 그 전체적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가 아니라 전체 물가가 좀 비싸다 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광사 변호사님. 제가 아까 이제 프레임 얘기를 했잖아요. 네. 프레임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대파가 폭락하면 또 폭락의 원인을 윤 정권 탓에 돌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아까 우리 김준혁과 대파 얘기를 했잖아요. 김준혁을 얘기하면 무슨 짓을 했지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설명이 필요하지만 대파는 딱 대파하면 윤 대통령이 들고 있었고 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준혁과 대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냥 대파는 프레임이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프레임 대 프레임 싸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대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좀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물가로 윤 때린 이재명, 범죄로 2조 때린 한동훈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 지금 계속 전국을 돌면서 호소하고 있죠. 저희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소한 말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한국일보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좀 볼까요? 이재명, 한동훈 주요 인물 언급 빈도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278회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한 게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언급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한 게 조국 대표가 492예요. 요즘엔 조국 대표를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470입니다. 조국, 이재명. 네. 그리고 김준형, 양문혁도 187, 163번 정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대표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이라고는 감자값, 바나나값, 사과값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겁니다. 특히나 그들에게 국회 입법권을 넘겨주는 순간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그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가 그냥 몇 년 만에 오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민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독재가 무엇입니까? 독재가 뭡니까?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게 독재입니다. 저 범죄 혐의자들이 독재를 하는 것을 바로 이것으로부터 막아주셔야 합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이재명 대표는 또 물가를 얘기를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범죄자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윤주진 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 사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얘기 많이 하는 거는 뭐 알고 있는데 얘기를 어떻게 한 번도 안 한 것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의 지속적인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네. 대응하는 순간 바로 이 총선은 대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야당 후보와 한동훈이라고 하는 여당의 최고 이제 높은 대선 주자죠. 네. 이 둘의 구도가 되면 이 선거가 미래를 내다보는 선거로 프레임이 바뀌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한 번 이미 대선에 나왔고 네. 소모가 됐던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아직 있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정치 신인이고 그런 어떤 사법 리스크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초점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 세 글자에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계속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의 어떤 총선 다음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좀 적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동훈 위원장은 밝았습니다. 이것도 많이 얘기하고 저것도 많이 하고 굉장히 지금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혼자 원탑 스피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있구나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도 한마디를 또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에 한동훈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나라를 구하는 것도 밥은 먹고 합시다.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실 거잖아요. 돈 내야 돼요. 근데 무슨 소문이야.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유세가 끝나고 옆에 이완종 배우랑 같이 해서 고깃집에 갔어요. 고깃집에 갔는데 앉아서 우리 간만에 소고기 좀 먹을까 했더니 뭐 각자 사주는 것도 아니고 돈 내는 건데 무슨 소고기야. 타박을 받았죠. 하하하 웃었는데 그 뒤에 한동훈 위원장 왜 삼겹살 안 먹고 삼겹살 먹었다 그래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삼겹살입니까? 소고기입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다 같이 드셨다는 둘 다 같이? 얘기들. 예. 그 네. 집은 소고기 집은 맞는데 아마 네. 삼겹살도 같이 파는 집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 뭐 그 식당에 뭘 드셨냐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지금 이슈는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세 관련해서 밥 먹는 영상들은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네. 삼겹살도 먹고 뭐 추어탕도 먹고 국밥도 먹고 다 뭐 대선 때나 총선 때 이제 이런 것들 하나의 어떤 정치적 상징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
총선에서는 타 후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런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서민 코스프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진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 굳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을 서민 코스프레한다, 거짓말한다는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시는 본데 크게 유권자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공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근데 제가 언론 보도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집은 이제 소고기 집 맞고요. 네. 그다음 이재명 대표가 여기 방문해서 소고기 먹었고 김치찌개를 먹었답니다. 네. 결국 삼겹살은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둘 다 먹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겹살 아니다, 안 먹었다. 아니, 삼겹살 자체는 아예 안 먹었다고 그 업주 주인이 명확하게 언론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삼겹살을 안 먹은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왜 소고기를 먹어놓고 삼겹살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소고기보다는 삼겹살 먹었다는 것이 더 서민적 냄새가 풍기니까 결국 삼겹살 먹었다고 한 게 아니냐. 그래도 팩트로 보면 그건 사실과 다른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뭐 총선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삼겹살 안 먹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모두의 관심이 삼겹살에 지금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서 주목을 받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이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위원장 지난번에 수서역에서 유세하고 난 다음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컵라면으로 식사하는 그런 모습. 네. 이걸 보고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 아유 이게 시간 진짜 없나 보다라는 게 있었는데 삼겹살이랑 같이 맞물려서 컵라면 사진이 뜨면서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원규 위원님. 이게 한동훈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재명 대표처럼 고기 먹고 다녀야 된다. 왜 라면을 먹고 다니냐. 참모진이 문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급한 유세 와중에 컵라면을 드시는 거 이런 행동들은 좀 뭐 전 좋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보수 지지층이 이제 기운을 내라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수준이 낮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가지고 컵라면 가지고 이게 서민 코스프레 했다라고 야당에서 그렇게 논평을 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좀 조바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삼겹살이냐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거짓말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48시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런 논쟁을 벌일 때일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오늘 정말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또 대파 논란을 불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48시간 앞두고 딱히 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이 4월 8일이죠.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8일과 10일 사이는 내일 9일이죠. 9일은 어떤 날이냐? 네. 한동훈 위원장 생일입니다. 내일. 생일엔 미역국을 보통 먹죠.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윤주진 위원님. 총선 앞두고 미역국 먹을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4월 10일이 생일이 아닌 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날 먹은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생일다운 생일은 못 보낼 것 같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바쁘고 또 정신이 다 이제 거의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정치 무대에 데뷔를 한 것이잖아요. 네. 이 4월 9일 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과 보내는 이제 그 생일인데 다음 생일도 국민의힘과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좀 되게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다음 생일도 국민의힘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냐가 또 관전 포인트. 사실 그게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따라서 주목되는 포인트죠. 한동훈 위원장 총선에서 승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고 이건 좀 약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봐야 된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여야. 네, 한동훈 위원장은 삼겹살을 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팔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전투표 역대 최고 31.8%인데
둘 다 삼겹살 파 들고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 잡아주실까요? 네. 아유, 꼴 보기 싫어. 네. 여야 지금 삼겹살 파 이거 얘기할 때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이 만평의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이제 48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남지 않은 요 시간 여야 왜 우리를 뽑아야 되는지, 왜 저기가 아니라 우리인지가 아니라 왜 우리를 뽑아야 되는지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